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장년층을 위한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행복과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간단한 비밀을 알고 싶으신가요? 풍수로 집안의 에너지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집을 더욱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풍수의 힘을 통해 건강, 그리고 평화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재물운을 극대화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 대운과 재물운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풍수는 공간의 배치와 조화를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고대 중국의 철학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풍수 원리를 적용하면 신체적 건강, 정신적 안정, 재정적 안정, 그리고 가족과의 화목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이미 많은 삶의 경험을 쌓아왔고, 이제는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생활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풍수를 활용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집안의 에너지를 조화롭게 정리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중장년층을 위한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의 흐름. 집안의 기라고 부르는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구의 배치, 색상 선택, 그리고 공간의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제거하고 열린 공간을 만들어 기운이 잘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빛과 소리. 충분한 자연광과 맑고 청아한 소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밝은 조명을 사용하며 방해가 되는 소음을 제거하세요. 특히 거실과 주방 같은 주요 공간은 밝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셋째, 색상 선택. 중장년층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색상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나 자연의 색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 블루나 그린 색상은 안정감과 평온을 줍니다. 넷째, 향과 질감. 상쾌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의 가구와 소품을 사용하면 집안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벤더나 샌다로드 같은 향을 사용하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각 방이별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봅시다. 특정한 방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풍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방이별로 적절한 인테리어 방법을 알아보세요. 첫째, 북쪽 경력의 기운. 북쪽은 안정감을 주는 방향입니다. 물을 표현한 그림이나 블루 컬러를 사용하면 안정감을 느끼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은 또한 지혜와 경력을 상징하므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침실에 블루톤의 침구를 사용하거나 서재에 물과 관련된 장식을 두면 좋습니다. 둘째, 북동쪽 지식의 기운. 이 방향은 학문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책장이나 공부 도구를 배치하고 지식과 관련된 그림을 걸어두세요. 이 방향에서 공부하면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됩니다. 북동쪽에는 학습과 관련된 도서나 참고서를 두고 조명을 밝게 유지하여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셋째, 북서쪽 멘토의 기운. 이 방향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멘토와 관련된 물건이나 감사의 의미를 담은 물건을 두세요. 북서쪽에 명상 공간을 두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방향은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북서쪽에는 가족 사진이나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액자를 걸어두세요. 넷째, 동쪽 성장의 기운. 동쪽은 성장과 발전을 상징하는 방향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초록색이나 나무 소재의 장식품을 사용하여 자연의 에너지를 강화하세요. 아침 햇살이 잘 드는 방향이므로 창가에 화분을 두어 자연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다섯 번째, 남동쪽 부와 번영의 기운.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이 방향에는 돈나무나 번영을 상징하는 그림을 배치하세요. 이 방향에서 명상을 하면 재물운과 번영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남동쪽에는 번영을 상징하는 금속 장식품이나 황금빛 액세서리를 두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여섯 번째, 남쪽 명예의 기운. 남쪽은 열정과 창의력을 상징합니다.
밝은 빨간색 장식품이나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방향은 또한 사회적 기술과 명예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쪽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붉은 색상의 소품을 두어 활기찬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일곱 번째, 남서쪽 사랑과 결혼의 기운. 이 방향은 사랑과 결혼을 상징합니다. 연인의 사진이나 로맨틱한 장식품을 두세요. 남서쪽에 명상 공간을 두면 사랑과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 사진을 이 방향에 배치하면 가족 간의 애정과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여덟 번째, 서쪽 창의성의 기운. 서쪽은 창의성과 예술적 활동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금속 소재의 장식품이나 거울을 사용하여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쪽 벽에 그림이나 사진을 걸어두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향상됩니다. 예술적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은 서쪽에 작업 공간을 마련하세요. 세 번째는 중장년층을 위한 방별 풍수 인테리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각 방의 풍수 인테리어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실. 거실은 가족이 모이는 공간으로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파는 문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고 중심에는 테이블을 배치하세요. 부드러운 색상의 커튼과 쿠션을 사용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거실 중앙에 원형 테이블을 두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세요. 둘째, 주방. 주방은 집안의 심장으로 건강과 재물을 상징합니다. 주방은 깨끗하게 유지하고 밝은 조명을 사용하며 식탁에는 신선한 과일이나 꽃을 놓아두세요. 화이트나 밝은 색상의 가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방 싱크대와 가스레인지가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여 화와 수의 조화를 이루세요. 셋째, 침실.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입니다. 침대는 문을 등지지 않도록 배치하고 편안한 매트리스를 사용하세요. 차분한 색상의 침구와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세요. 침대 옆에는 작은 나무나 식물을 두어 자연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넷째, 서재. 서재는 집중과 지혜를 위한 공간입니다. 책상은 문을 바라보는 위치에 두고 자연광이 잘 들어오도록 배치하세요. 책상 위에는 필요한 도구들만 놓아두고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서재에는 서적과 함께 작은 분수대를 두어 물의 흐름으로 집중력을 높여보세요. 네 번째는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풍수 요소들의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광이 잘 들어오도록 창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밝은 조명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거실에 큰 창문을 두어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하세요. 밤에는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유지하세요. 둘째, 방해가 되는 소음이 없도록 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서 자연의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사용해 보세요. 셋째, 조화로운 색상을 선택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파스텔 톤의 색상을 사용하면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침실에는 라이트 블루나 베이지 색상을 사용해 보세요. 넷째, 방을 자주 환기시켜 신선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하세요.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고 공기 정화 식물을 두세요. 예를 들어 주방에는 공기 정화 식물인 알로에 베라를 두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상쾌한 향을 사용하여 방의 냄새를 좋게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라벤더 향을 사용하면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거실에는 아로마 디퓨저를 사용하여 상쾌한 향을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 날카롭거나 위협적인 모양의 가구는 피하고 둥근 모양의 가구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모서리가 둥근 책상이나 침대를 사용하세요. 서재에는 둥근 모양의 테이블을 두어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일곱 번째, 방에서 하는 활동에 맞는 인테리어를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공부하는 공간과 놀이하는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주방에는 요리와 식사를 위한 공간을 분리하여 활용하세요. 여덟 번째, 부드럽고 편안한 질감의 가구와 침구를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이불과 쿠션을 사용하면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부드러운 소재의 소파와 커튼을 사용하세요. 아홉 번째, 의미 있는 장식품을 사용하여 방을 꾸며주세요. 예를 들어 가족 사진이나 여행 기념품을 방에 두세요. 서재에는 인생 목표나 명언이 담긴 액자를 걸어두세요. 열 번째, 바람개비나 작은 분수대 같은 움직이는 장식품을 설치하세요. 예를 들어 거실에 작은 분수대를 두어 물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세요.
주방에는 바람개비를 두어 활기찬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11번째, 방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가구를 균형 있게 배치하세요. 예를 들어 가구를 방 전체에 고르게 배치하세요. 서재에는 무거운 책장을 벽 쪽에 배치하여 안정감을 줍니다. 12번째,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남아있는 물건은 치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물건을 배치하세요. 예를 들어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을 방에 두세요. 거실에는 가족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이 담긴 사진을 걸어두세요. 13번째, 방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물건을 정리정돈하세요. 예를 들어 책상 위나 장난감 정리함을 사용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주방에서는 조리도구와 식기를 정리하여 깔끔한 환경을 유지하세요. 5번째로 중장년층의 취미와 활동을 반영한 공간을 만드는 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방은 그들의 취미와 활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벽에 커다란 화이트보드를 설치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고,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은 조용하고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렇듯 방을 취미와 활동에 맞게 꾸미면 더 즐겁고 창의적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의 책장을 설치하여 책을 읽고 싶을 때 언제든지 책을 꺼낼 수 있도록 하세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작은 음악 코너를 만들어 악기나 음반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세요.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작은 실험대를 설치하여 실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세요. 예술적인 취미를 가진 분들을 위해 아트 스튜디오를 마련하거나 조용한 명상 공간을 만들어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세요. 6번째는 안전한 공간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중장년층의 방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가구는 피하고 안전한 재질의 가구를 선택하세요.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높이의 가구를 배치하고 전기 코드나 소켓은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여 다치지 않도록 하세요. 방에 있는 가구와 장식품은 모두 안전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침대나 책상 등의 큰 가구는 벽에 고정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코드와 소켓은 보호 커버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전한 놀이 공간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자연 요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에 자연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식물을 방에 두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되고 자연의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은 분수대나 바람 소리를 내는 장식품을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 안에 작은 돌이나 조약돌을 놓아 자연의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 방 안에 자연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로에 베라나 산세베리아 같은 공기 정화 식물을 방에 두면 공기가 깨끗해지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은 분수대나 바람개비 같은 장식품을 통해 자연의 소리와 움직임을 방 안에 도입하면 더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요소를 통해 방 안에 편안함과 조화로움을 더해보세요. 오늘은 중장년층을 위한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풍수 원리를 적용하여 방을 꾸미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바로 방을 재정비해 보세요. 더 밝고 창의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